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자, 오늘은 2주차 헌법 강연인데, 음, 네, 먼저, 네, 저번 주 OT를 실시간으로 하고, 자, 이번 주부터도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려고 했으나, 저번에 웨벅스로 한번 해보니까 저희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제 핸드폰이 아니죠. 제 컴퓨터에서 너무 많은 끊김이 발생하고 제가 수업하기가 약간 너무 좀 불편해가지고 음, 어, 웨백스로 했는데 학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그래서 이 웨백스의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차라리 동영상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줌으로도 한번 해보긴 했으나 네, 줌도 그렇게 크게 네, 제 노트북이 꽂은 탓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시간은 좀 그렇겠다라고 하고요. 또 뭐 웨비나라고 있다 그래서 웨비나 일반 이제 일방통행이래요. 웨비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출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 하기에는 또 너무 뭐가 안 맞고 경제적 사정이 안 맞아고 죄송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 지금 경제적 사정이 맞지 않아서 못 하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4시 46분이네요. 4시에 일어나서 급하게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녹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녹화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실시간 하는 거 또는 대면 강의 할 때처럼 여러분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게임을 했고, 그래도 전공이니까 전공답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네, 행복한 그런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요즘에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산책을 다녀왔는데 좀 기분 전환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스크를 계속해서 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앞면 쪽 여기죠. 여기에 이렇게 땀이 많이 차가지고 오래 걸으니까 불편하기도 했는데 적당하게 막 이렇게 뭐죠? 비말은 차단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단되면서 이렇게 공기는 잘 통하는 그런 게 그런 마스크를 쓰시고 좀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죠? 제가 강의안 올리는 그 강의 자료안에 쓰기도 했지만 비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아, 오늘은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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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인터넷을 좀 끊을게요. 쓸데없는 것들이 좋아서 됐네요. 자, 오늘은 2주차죠, 여러분. 처음인 거죠,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 과목이 헌법이죠. 자, 그래서 일단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헌법은 최고법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거죠. 자,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라는 건 뭐죠? 자, 우리나라에 헌법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는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 뭐죠? 장관들이 발하는 명령들도 있고, 규칙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구축이 되는 거죠. 자,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헌법이 최고의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이 헌법에 그 하위에 있는 법률이라든지 명령 규칙들은 어디에 부합을 해야 된다? 자, 헌법에 부합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나 명령 규칙들은 당연히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겠죠. 자, 이러한 헌법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헌법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보다 더 상위에 있고 더 형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죠. 헌법이 가장 큰 형님인 거죠. 큰 형님이고 밑에 이제 법률, 명령, 규칙 작은 형님들인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헌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길래 그리고 도대체 헌법이 무엇이길래 그런 한 국가에서 최고법의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한 국가에서 최상위법의 위치에 랭크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강의안을 보시면, 자, 헌법의 개념과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개념을 보시면, 자, 국민의 기본권 플러스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규율하는 최고의 기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헌법을 내용적으로 파악했을 때의 헌법의 개념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헌법이 무엇인가? 야, 헌법이 뭐냐? 했을 때, 야, 그건 국가의 최고법이지. 그런 거죠. 네. 수많은 법률 중에 헌법이 최고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지금 자, 죄송합니다. 헌법에도 자, 어떤 사항이 있냐면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과 국가의 통치 질서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현재 몇 번이나 개정이 됐죠, 여러분? 1948년 제헌헌법, 네, 제헌헌법 또는 건국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이제 헌법이 처음에 제정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우리 헌법은 뭐죠? 9번 개정됐죠? 제9차 개정 헌법인 거죠, 여러분. 그죠? 1900, 며칠이죠? 1987년. 네, 1987년에 마지막 9차 개정을 끝으로 지금 현재까지 30년 넘게 우리가 그 헌법을 쓰고 있는데, 그쵸? 9차 개정헌법. 자, 여러분, 지금 한번 헌법 한번 켜보시겠어요? 뭐 인터넷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좋고, 그다음 헌법 사전이 아니죠. 헌법전도 좋고, 자, 전문, 네, 헌법 전문,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전문을 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뭐 전통에 빛나는 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마지막 전문 마지막 끝에 보시면, 네, 나와 있죠. 네, 몇 차례, 네. 음. 거기 보시면 제 9차, 네, 임을 알 수가 있죠. 9번째 개정됐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헌법의 개정의 일자들이 아마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제일 위쪽 상단 오른쪽에. 자, 어찌됐든 우리 헌법은 1987년 9번째로 개정된 헌법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행 헌법이고, 자, 이 현행 헌법이 무엇이냐라는 개념들을 파악했을 때, 자, 내용적인 개념. 자, 그 개념 있죠.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규율하는 최고의 기본법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헌법을 보더라도 뭐죠? 네, 1조부터 9조까지는 네, 어떤 헌법 총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10조부터 39조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40조부터 127조까지는 어떤 국가의 권력 구조, 즉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8조, 129조, 130조에는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죠? 우리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자, 어, 헌법이란 무엇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자, 내용적으로 접근한다면,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여기에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규율하는 최고의 기본법이다. 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도 있고, 국가의 최고법 규범이라는 기본적 측면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헌법은 뭐죠?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자, 헌법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여기 보시면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이 있잖아요. 헌법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네.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여러분. 헌법의 전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자, 헌법에 어떤 사항이 규정되냐? 자, 국가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죠. 즉, 뭐냐면, 헌법은 자, 국가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그 권한, 그 조직의 권한의 행사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뭐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공권력을 뭐죠?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어디에 있어요? 네,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어떤 국가의 뭐 권력기관인 거죠. 권력기관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행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통제 방법들을 좀 헌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즉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본인이 가진 권한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정치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죠?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국가 뭐 권력 기관들이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어디서 나타나요?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나타나죠. 자, 즉 뭐냐면 이 헌법은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그렇죠. 국가 권력이 행사가 되고 국가의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현실이 반영이 되는 자 그렇게 적용함으로써 걔네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사실들이 나타나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을 헌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또 뭐죠? 헌법은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헌법은 그 자체가 법인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기관이 이렇게 조직이 돼야 된다 하면 헌법에 딱 나와 있는 거죠.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많이 막히는데, 자, 국가 권력의 조직은 이렇게 조직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다음 이런 국가의 권력 조직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뭐죠? 뭐 국가 권력의 권력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또는 이 권한은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뭐죠 통제가 된다라고 그런 것들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즉 강제성이 있는 규범 그렇죠. 그 규범이 헌법에 딱 있기 때문에 자 헌법이 물론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도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헌법이잖아요. 법. 기본적인 측면도 헌법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국가의 최고법 규범이라는 어떤 규범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헌법의 개념을 보시면 결국에는 내용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 헌법은 뭐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 질서를 규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자, 사실적 측면으로서의 어떤 헌법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 동시에 뭐죠? 기본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거죠. 헌법 자체가 바로 헌법, 자,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헌법은 다각도의 측면에서 개념을 논할 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강의 안에서 이제 네, 이 개념은 어, 자,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이라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분류를 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질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실로서의 뭐 이게 헌법 개념이냐 아니면 뭐 규범적인 측면으로서의 규범적인 측면으로서의 어떤 헌법 개념이다라고 논할 때는 자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 그다음에 국가의 최고법이라는 규범적 측면을 헌법이 동시에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헌법이란 무엇이구나라는 것들을 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헌법은 뭐죠? 국내법이죠, 국내법. 헌법이 국외법은 아니죠, 여러분. 외국법이 아닌 거죠. 자, 국내. 자,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 작용을 하는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인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자, 헌법은 당연히 뭐예요? 국제법이에요, 국내법이에요? 네, 국내법적 성격을 갖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공법이다. 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규율하기 때문에 자, 공법인데,
자, 법은 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자, 일단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공법은 어떤 거냐면 국가와 나와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런 거죠. 자, 그걸 규율하고 있으면 우리는 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헌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는 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국가 권력 조직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자, 곧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즉,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공법이라고 하고요. 자, 공법의 뭐죠? 다른 뭐죠? 반대말은 아니죠. 자,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반대말은 아니죠. 공법하고 공법 반대말이 뭐냐면 사법 아니에요, 여러분. 자, 법의 분류 중에 자, 어떤 측면, 예, 뭐 어느 관계를 규율하고 있냐, 관계 규율 측면에서 나눌 때, 자,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거죠. 사법은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뭐죠? 규율을 하는 게 사법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음, 죄송해요, 여러분. 떨어졌네요. 잠깐만요. 네. 민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구율하는 것이 사법인데, 자, 사법의 대표적인 것은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헌법은 공법이에요, 민법이에요? 당연히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자, 공법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최고법인 거죠. 국가의 최고법. 네. 왜냐하면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의 모든 통치 작용을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인데 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자, 권력 분립, 즉 세 가지 상권 분립, 즉 입법, 사법, 행정. 자, 이 모든 권력들이 결국에는 뭐죠? 헌법 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국가의 모든 그런 통치 작용을 헌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국가의 어떤 최고법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국가의 최고법이 뭐죠? 자,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의 모든 통치 작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의 모든 통치 작용을 왜 규율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치, 아니죠. 통치죠. 네. 결국에는 그런 거죠, 여러분. 자, 내용적인 개념에서 보면,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국가의 통치 질서에 관한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가의 통치 질서를 공권력이 뭐죠? 공권력이 자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그 공권력이 니네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자 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해라. 자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건 뭐냐면 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가 되게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니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할 때 니네 마음대로 즉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자, 뭐죠?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그다음에 헌법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면서 국민에게 너네들이 가진 권한을 국가를 운영할 때 너네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라. 자, 그 말은 곧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너네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의 전제 목적이 뭐냐? 그럼 결국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느냐, 국가의 통치 질서에 관한 사항이 더 우위에 있냐,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적인 조항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규율하는 그 자체는 뭐 때문에 하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국가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규율을 안 하면 국가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미리 딱 정해놨어요. 자,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해라. 즉, 그 조항을 그렇게 명시해 놓고 규정해 놓은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런 측면에서 헌법은 뭐다? 네, 국가의 최고법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헌법은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자,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과 구별이 된다. 그런 거죠. 네.
법의 분류죠, 여러분. 자, 법은 또 실체법과 좀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실체법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실체법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가 아니고 어떤 그 법의 소송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절차법이라고 해서 어떤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형사적으로 어떤 재판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형사소송법이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지만 헌법은 자, 그런 소송 절차를 규율을 해놓는 게 아니고 또 뭘 규율해 놨냐면 어떤 권리 또는 의무, 그렇죠. 국민의 어떤 권리라든지 국민이 뭐 지켜야 되는 의무, 그다음 국가기관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다음 국가기관이 뭔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헌법은 절차법이 아니고 실체법이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헌법은 자,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국가의 최고법, 그 다음에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아, 헌법이 참 어떤 거구나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처음부터, 네,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물론 제 강의안을 보시고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되게 좋지만,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헌법 교과서, 여러분 전공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헌법 교과서를 뭐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되고, 중고를, 구매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셔도 되는데, 네, 관심이 조금 더 있으신 학생분들은, 그다음에 어떤 뭐 자기의 목표가 있으신 학생분들은 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자, 이게 자, 헌법의 네, 개념인 거죠, 개념. 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2차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